명태균이 결국에 원했던 것은 뭡니까? 김영선 공천이었잖아요. 보존 네네. 금액을 명 사장 얘기하는 대로 지급을 하세요. 공천원금을 빌린 돈으로 위장하자, 분갑시키자. 당신들은 빌려줬다. 그리고 빌려받았다. 그 얘기만. 이 정도의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싸그리 무시하고 절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녹음 파일 한번 쭉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1심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이 없다. 계약을 맺었다거나 하는 계약서가 없다. 문건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죄 주려고 작정을 하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인성 판사 정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 판결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하나도 모르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우창국 공천을 받았다. 이 부분은 온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과 명태균 통화 녹음 파일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건희와 윤석열이 명태균과 나눴던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 280여 개를 공개했습니다. 큰일이네요. 이러다 홍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요? 명 씨는 네, 어렵습니다.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대안을 다 마련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강혜경 씨가 김영선의 보좌관 출신으로 공익제보자로 나서면서 모든 녹음 파일 1000개가 넘을 거예요. 1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다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런 녹음 파일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무죄를 준 거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녹음 파일 한번 쭉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김인택 부장판사의 판결이 맞는지 아니면 제 말이 맞는지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2022년 7월 29일에 김인택 판사가 일개 직원에 불과했다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대표도 아니고 일개 직원에 불과하다는 명태균 씨가 회계 담당자인 강혜경 씨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얼마 가져가야 돼요? 7,300.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5천만 원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김태열 소장이 7,300이고 네. 거래처가 3천이죠? 3,300. 3,300. 네. 그러면 얼마예요? 1억 600이네. 네.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에 줘요, 돈을. 지금 3천 줬다면서요. 네네네네. 그것도 다음에 항상 모든 대표 김영선 의원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김영선 의원의 5선 의원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선거보전금을 미래한국연구소로 보내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죠. 김영선 본인이 아니고 명태균이 지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날 녹음 파일에는 김영선이 직접 등장하는데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누가 의원인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 대표님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좀 이야기하세요. 혜경 씨, 네, 언니. 후원금 들어온 돈은 얼마 있어요? 지금 900거든요. 아, 참, 네. 박대기 사장님, 300. 후원금. 그 차명으로 돈이 들어와서 300 들어, 300. 아니 돈을 지금 뭔 이야기야? 돈을 들어온 보존 금액을 방금 명 사장이 한 대로 지급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보존 네네. 금액을 명 사장 얘기하는 대로 지급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5선의 현직 의원이 명 사장이 얘기한 대로 선거 보전 금액을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에 불과하다던 분이 보전 금액의 용처와 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는데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런 녹음 파일들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명태균을 일개 직원으로 전락시키고 무죄를 준 거죠. 2억 4천만 원 자금에 문제 없다고 본 이유는 이거죠. 차용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용증에는 사무실 운영 목적,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목적 자금이다라는 게 명기돼 있다라는 건데 정상적인 차용증이라면 연 이율을 몇 %로 할지, 상환 기간은 언제까지로 할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져 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상 자금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 허술한 차용증을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불거지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조사를 받잖아요. 강혜경, 김태일, 명태균 측과 말을 맞춰요. 이 돈을 준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줬냐라고 봤을 때 김인택 판사 창원에서는 이 돈은 그냥 미래항공연구소를 위해서 빌려준 돈입니다. 빌려준 돈으로 하자고 말을 맞추는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들이 숫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정치지망생 이미영과 백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이미영이나 백이동을 만나서 혜경 씨가 해갖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래. 어떤 얘기? 그러니까 응. 당신들은 빌려줬다, 그리고 빌려받았다, 그 얘기만 하는 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이동 회장님하고 통화할 때 그 얘기만 해라 했더니 일단 알겠다 해서 그 얘기만 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단도리를 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여기서 나오죠. 빌린 걸로 둔갑시키자라고 김영선 현직 의원이 강혜경, 김태일 너희 둘이 가서 백이동 이명을 만나서 얘기해. 공천원금을 빌린 돈으로 위장하자. 사전 모의하고 있는 이 정도의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 수많은 녹음 파일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돌려받은 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어요. 판결문에. 근데 이 두 사람은 대구시의원하고 고령군수를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특히 고령군수를 나가려고 했던 백이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때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돈을 낸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지망생들은 명태균이 이준석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준석을 실제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고 그 앞단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걸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이 수시로 연락하고 윤석열이 당시에 창원에 내려갔을 때 이 정치지망생 두 명을 옆에 대동시켜가지고 인사를 시켜주죠. 그렇다면 이 정치지망생 입장에선 야 명태균 파워 진짜 세구나. 내가 명태균한테 붙으면 나 공천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이분들이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대선 당일까지 한 4-5차례 걸쳐서 할부로 2억 4천만 원을 주는데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후보가 못 됩니다. 안 돼요.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럼 공천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돈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1억 2천만 원씩 각각 냈는데 절반씩 6천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당선이 되면 본인이 선거에서 썼던 돈이 중앙선관위에서 들어오죠. 선거보전금으로. 김영선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돈에서 떼서 이 정치지망생들에게 반납을 해줍니까? 이게 납득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요. 명태균, 김영선, 미래항공연수 관계가 없는데 왜 김영선 정치후원금 계좌에 있는 돈을 빼다가 그 사람들 주냐 이 말이죠. 백이동한테 일부 반환을 해라. 실패한 공천에 대해서 반납 지시를 누가 했는지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2023년 9월 2일자 김영선 의원과 강혜경 회계 담당자의 녹음 파일입니다. 4,800 중에 이제 백이동이 주는 거가 이제 명본부장 3,000 준다 그러니까 명본부장이 거기 주라 그래서 그걸 줬는데 그건 어쨌든 자기가 주라고 그래서 준 거니까 본부장님 지시를 해서 제가 그러니까 본부장한테 갈 돈을 본부장이 글로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그 돈을 본부장한테 주라 그랬고 네. 그거는 본부장이 백이동한테 주라고 그래서 준 거다. 네. 결정을 본부장이 한 거야. 네, 맞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고 조사가 시작되니까 현직 의원이었던 김영선은 어떻게든 발을 빼려고 하면서 야 백이동한테 돌려준 돈은 내가 지시한 게 아니잖아. 명태균 본부장이 지시해서 준 거잖아라고 확인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물적 증거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백이동 씨가 직접 강혜경 국장과 통화하면서 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명태균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비난을 엄청 합니다. 백이동 씨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순수한 마음에 미래항공연구소에 돈을 빌려줬다면 내가 1억 2천 빌려줬는데 6천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6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화가 나야 되죠? 미래항공연구소 대표인 김태일 소장에게 화가 나야 되는데 백이동 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명태균을 비난하고 있어요. 요것만 이제 얘기를 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나중에 지 불러든지 뭘 하든지 해서 네. 돈 앞에서 내가 어떻게
고통하는지 좀 보라고. 예? 어떻게 지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지도 자식 내고 사는 새끼가 네네. 남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러고도 뭐 내 탓이고 백이동이가 뭐 입이 싸가지고 내가 강혜경 씨한테 입이 싸요 내가.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은요, 지 예. 유리한 대로, 지 나오는 말대로 씨부리는 거예요. 우인성 판결문에 보면 명태균이 시키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자기 혼자 해가지고 본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써먹었다. 정치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미끼. 이건 맞아요. 근데 그 활동을 한 다음에 명태균이 결국에 원했던 것은 뭡니까? 대가에 대해서는 김영선 공천이었잖아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기호 사무총장이 계속 반대합니다. 김영선이 도대체 뭘 했냐? 김영선이 여기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하냐 그랬더니 여성 티오라는 것들을 막 강조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 10일 확정됐습니다. 여성 인재를 발굴하는데 우선점을 뒀습니다. 한데 김영선은 사실 경기도 고양시에서 3선 이상을 했고 창원시 의창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윤상현은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은 이건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번 더 돌려보자. 이 얘기는 사실 뭐였냐면 아마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한기호 총장은 안 믿었던 거죠. 이건 조작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윤상현은 아니다. 그냥 오늘 끝내자. 무슨 여론조사를 더 하냐. 다수결로 거기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인성, 김인택 두 판사는 정상적인 공천이었다.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김영선은 자기가 공천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무슨 축가 그런 소리 하지만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아니, 수상한 거. 수상. 네, 네. 결과 또 방망이 쳐야 맞아요.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 튀기 1, 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어.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부터 전화 오는 사람들은 다 첩자라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래 얘기해야 돼. 당연하죠, 네네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 영 사장이 그냥 못 참아서 난리지. 아니 이 정도 물증이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면 뭘 더 이상 증거로 낼 수 있을까요? 이것만 봐도 이렇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거죠. 이거는 일부러 그랬다면 범죄고 모르고 그랬다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가 무죄를 줄 결심으로 증거를 끼워 맞추거나 일부 강력한 유력한 증거들을 갖다 버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 분이잖아요. 본인이 밀수 사건에 가담을 했고 본인의 여권을 활용해서 면세점 팀장과 함께 사실상 밀수죠. 뭐 세금을 안 내고 들어왔으니까. 명품을 95%, 8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면세점 팀장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두 번이나 명품을 그렇게 헐값에 사고 또 두 번 그 명품을 받을 때 본인이 그 팀장과 함께 해외에 골프 여행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접대를 받은 걸로 지금 최근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200만 원 상당의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 원에 사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증인이 김인택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하신 거 맞죠? 예, 김인택 부장판사하고 골프 여행 떠나신 것도 맞고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면세점 팀장은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같이 밀수에 공동으로 가담했던 이 김인택 부장판사는 밀수법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됐죠. 잘해야 벌금 한 50에서 10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이 계속해서 이 판결을 본인이 했고 앞으로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그 판결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윤석열, 김건희 황당하겠죠. 도이치모터스도 무죄, 명태균 게이트도 무죄. 다 무죄면 12.3 내란 괜히 일으킨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무죄로 끝날 거를 굉장히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세상사가 본인들 뜻대로 안 되고요. 2심, 3심에서 2심에서 뭐 또 잘못 나온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서 반드시 이제 바로 잡힐 것이다. 정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완벽하게 규명이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죄가 유죄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관련한 증거를 저희는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